우리 오늘은 평택단지장의 배우단지 개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고,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다들 생각의 다르시고 입장이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 순서는 김동석 상임이사님, 박현식 교수님, 김기수 대표님, 그리고 허세영 서기관님, 김상철 한강수사과장님 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 토론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에서 여러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동석 한국도시계획협회 상임이사님 토론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기술사의 김동석입니다. 제가 먼저 평택단지항의 배우단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일단 주거와 항만시설의 현재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평택시 도시 기본계획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5년 평택 도시 기본계획상 단지항의 일부는 일단 공원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은 이제 일반 구두하고 컨테이너는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부족한 시점이다. 이런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통행 패턴이 대규모 차량 위주의 통행 패턴이기 때문에 승용차 통행하고는 조금 동선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국토의 대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원래 이제 이렇게 붙여서 개발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이제 중간에 만약에 이제 피치 못해 개발을 하게 되면은 풍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충분한 부분의 녹지를 설치하고 그렇게 이제 주거가 있지는 그런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 관리계획 지침에서도 보면은 공업지역이 들어갈 때는 완충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제 환경지에 보면은 개발사 환경평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규모가 좀 큰일 경우에는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단지로 보면 이제 규모가 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충 녹지가 한 200m 이상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 단지랑 외에는 주거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부분은 주거지역을 개발을 할 경우에는 녹지대를 상당 부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항 자체의 물동 화물 자체가 컨테이너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환경 평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나서 주거든 단지가 입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쟁점은 개발 시기 문제인데요. 2035년 평택도시 기본계획상 공간 구조를 보면 두 개의 도심과 세 개의 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도심은 시청이 있는 이쪽이고요. 송탄, 보덕, 남평택 이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 관광 도심 해가지고 안중, 포성, 흥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개발 축을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평택시가 개발되는 거는 이제 행정문화도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관광도심 해가지고 여기 안중이 제일 먼저 들어 있습니다. 안중이 먼저 들어 있는 경우는 안중역에서 KTX가 출발을 하면은 용산까지 한 40분, 50분이면은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중 역세권이 상당히 개발이 먼저 돼야 되고 개발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평택항의 배후 도시 역할이 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평택시 개발 사업 현황을 보시면은
개발사 평안구 평택시는 전체가 개발 중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평택 시청 인근이 많이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쪽 부분도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서쪽으로 보시면은 안중 신도시 쪽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평택 광의 한강 배우단지가 개발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쟁점 같은 경우는 한강 배우 주거단지의 입주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주, 요새는 직주 근접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직주, 호남, 복합개발 이런 것들도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강 배우 주거단지의 역할을 어디서 수행할 것이냐 보면은, 안동 역세권에서 평택항까지 가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되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 승용차로 2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 내에 들어가는 걸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중 역세권의 주거단지에서도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배후단지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평택 당진 항만의 발전 방향은, 첫 번째는 이제 수도권 메가시티로서의 물리 기능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만과 연계된 차별화된 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택항은 인천항과 더불어 이제 수도권은 메가시티의 중요한 물류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만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자체가 이제 미래 전략 산업인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로봇 바이오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단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도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항만과 연계된 차별화된 시설 유치인데요. 지금 평택 항만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공유 수면이 매립 중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사실 조성 원가가 상당히 저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하게 되면은 사실 평택시의 분양가와는 전혀 다른 분양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탐낼 만한 땅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조기 활성화 이런 것들이 많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지금 장기 플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기 활성화보다는 장기적 플랜을 가서 미래에는 또 미래의 수요가 발생이 될 것인데 미래 생활의 트렌드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 시점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에서 수익성이 있는 시설들도 다 채워지고 미래에 대한 공간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필요한 시설들을 위해서 공간으로 좀 천천히 개발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석 상임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 평택 당진 항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할 때는 주거 환경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안중역 KTX 역세권 선개발을 통해서 안중이 좀 더 개발을 되고 나서 차차 전체적인 평택 단절을 위해서는 그 이후에 평택항의 개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으면 점진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중앙대 국제물리학과의 박근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대학교 글로벌물리학과의 박근식입니다. 오늘 회장님이 올해가 35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30년대 한번 30년간의 평택항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 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게 토론을 하게 돼서 부담이 덜합니다. 우선 배후단지라는 게 항만이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관문로의 역할이 물동량 증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항만 주변에서 물류산업이든 기타 산업들이 입주하면서 부가가치든 어쨌든 화물을 찬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후단지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배후단지가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종 배후단지라는 거를 두어서 항만에 어떻게 보면 종사하는 분들이 휴식을 하든 아니면 정주 여건을 높여주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오늘 천민수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종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개발이 이미 폭넓게 진행된 상황에서 각종 이슈들은 아마 서로 다 해수부나 관계청과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종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류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계획 대비와 이제 변경이 일어나면서 아마 문제들이 많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이 많은데 우선 저는 그 평택항이 이제 그 2-3단계 이종 배후단지와 관련해 갖고 크게 이슈가 두 가지였던 걸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성 면적이었는데 이거는 아마 해수부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그대로 면적을 가는 걸로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발 시기하고 방법인데 사실은 일종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나 관 주도로 개발이 좀 가능한 사업이지만 이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시기에 따르든 이제 민자를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방법을 이제 추구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종 같은 경우는 사람의 정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시설 외에 이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 포함되다 보면 인근 지역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과 관련된 인근 지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순 BIX라든가 아니면 평택고 개발 사업도 속도는 좀 늦었지만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덕지구도 이미 그 속도 늦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2030년 조성이 된다고 해도 그 2-3단계 이종 배후단지보다는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그럼 그 안에 있는 개발 계획들이 이미 이종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시설이라든가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역으로 보면 난개발이 되거나 유시설로 남습니다. 우리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들을 눈다고 치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택항 근처에서 있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갖고 평택 시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미리 개발이 돼갖고 입주가 된 상황에서 주거시설이나 정주시설이 있다고 치면 항만 근처에서 충분히 살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군가 큰 돈을 두고 항만 근처에 살겠다고 오는 경우는 사실은 이 상업항과 인근 지역에 주거가 같이 가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주거시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문제는 이제 항만시설이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은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은 이제 항만 기능은 더 이상 늘릴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평택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항만 인근의 배후단지만 얘기했지만 요즘은 항만 인근에 있는 배후단지가 아니라 배후 권역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 도로 문제도 있고 용수 문제도 전기 문제도 다양한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만이나 배후단지의 조성은 해양수산부가 국가에서 하지만 그 시설의 용수나 도로 인근 도로를 접목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들은 평택시가 해줘야 될 입장인데 어느 것이 속도가 먼저 빠르다고 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조성 사업이 30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아마 이제 조만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들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사전적으로는 평택시 입장에서 시 차원에서
그 서쪽권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그 안에 이종 배후 단지도 포함시켜서 어떠한 식으로 개발할지를 평택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뭐 철학은 아니겠지만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그 안에서 배후 단지 개발 계획도 입안을 해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식 교수님께서는 이 평택 항만의 개발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만 이종 배후단지의 성공 여부는 정주 여건이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과 항만이 조화롭게 계획되고 개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예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신문의 김기수 대표님께서 토론을. 네. 오늘 토론의 주제가 대단히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 번 몇 차례 토론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이종 배후단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또 한 번 갖게 된 것은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 그 매립이 되지 않는 예정되어 있는 그런 배후단지이지만 아까 우리 최성래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배후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단순하게 항만 배후단지를 건설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평택항을 매립해서 내양을 매립해서 배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어떤 평택 시민들의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평택 당진과의 경계 분쟁을 통해서 겨우 해결이 된 그러한 땅이거든요. 어찌 보면 대단히 소중한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성, 평택의 그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2030년까지 개발을 한다면 사실 행정계획상 여러 역순으로 본다면 사업 그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이종 항만 배후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에도 그럼 이 배후단지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인데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주택의 문제, 공동주택, 건설 문제, 그리고 여타 기능을 어떤 기능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이후 이제 우리 서기관님과 우리 과장님의 토론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사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난관을 뚫고 매립된 이종 항만 배후단지에 아파트 공동주택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좁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토론자들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조성 그 관점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의 도시 계획 속에서 이종 항만 배후단지의 기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평택이 인구 100만 도시를 지향하면서 엄청난 개발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더니 서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인구 100만을 향한 엄청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서부 지역만 하더라도 안중 역세권, 화양지구도 있지만
현덕지구, 포승지구, 또 평택고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찌 보면 과잉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과잉 투자라고도 볼 수 있고 기능의 중복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개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종 항만 배후 단지에 고부가 가치를 낳는 그 여러 뭐 상업이라든가 이런 뭐 지식산업 같은 이런 그다음에 또 이렇게 휴식 공간 아까 젊은 미래 수요를 대비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아파트 그 정주 기능 물론 뭐 직주가 필요하고 인근에 정주하는 이런 곳이 있다면 좋겠지만 도시계획 전체로 봤을 때도 화양지구라든가 뭐 현덕지구나 포승지구 이후 충분히 출퇴근 거리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거시설이 풍부한데 이렇게 어렵게 획득한 매립지에 주거시설을 짓는 것은 도시계획상으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연합뉴스 전 김종식 전 개인 사정 오늘 토론에 참석은 못했는데 미세먼지 문제거든요. 그 이종 단지에 주거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 평택항이 지금 서구도에 엄청난 벌파함을 문제가 많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택, 당진, 서산 이쪽에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풍사풍을 통해서 공해 요소가 평택 평택항으로 다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이 아시겠지만 전국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이기도 하고 중국발도 있지만 국내발 요인도 많이 있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미세먼지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에 또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짓는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미세먼지 해결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과제이고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데 성급하게 어떤 그 공동주택을 먼저 건설한다고 하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포승하고 현덕지구 원래 이 경제 자유구역을 개발할 때 초기에 2,800만 평인가 엄청난 지구를 평택항 인근에 평택하고 당진 아산까지 통해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했지만 순차적으로 다 포기가 되고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인데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평택항을 동북아의 무역 물류의 거점 중심 항만으로 육성해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대중국 교육이라든가 중국 산업과 이런 미래 전략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만한 배후단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여러 여건으로 해제된 이런 부분도 있지만 평택항의 여건이 지금 애초에 선대국책항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국책항만이라기보다는 특화된 항만 무역 물류의 중심보다는 중소규모의 거점 항만으로 지금 역할과 위상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평택항의 객관적인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중심으로의 어떤 물류 항만도 중요하지만 친수 공간을 갖는 미래형 그런 스마트 항만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이종 어렵게 획득한 이종 항만 배후 단지의 이 이종 기능을 좀 더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과 항만 업계 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평택
평택의 미래를 위한 관점으로서의 한강배후단지 개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염려에 대해서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좀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 배후단지 개발의 키워드가 주거지구 혹은 정주 주거지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데 앞으로 고부가 가치나 혹은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평택항 배후단지가 항만 기능과의 원활한 연계가 될 수 있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수산부 허서영 서기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허서영 서기관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재까지 배후단지 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하고, 현재 평택단지나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 및 운영 현황, 그 다음에 저희 지금 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항만 배후단지는 2006년 12월에 제1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으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12년도에 제2차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 12년 12월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2종 항만 배후단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시범단지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13년 12월에 저희가 2차 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의 2종들이 같이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모양의 아마 평택 2종 항만 배후단지가 가장 처음으로 도입된 계획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이후에 13년부터 16년까지 2종에 대한 개발이 거의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쯤부터 용역을 해서 2종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 투자를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부산이나 인천, 평택의 2종 항만 배후단지의 어떤 실수요자 니즈를 반영을 해서 개발 구상안을 마련을 했고, 아마 이걸 기반으로 아마 평택시가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준비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7년도에 제3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현재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택 당지나 항만 배후단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단계는 개발이 완료가 돼서 아마 16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2-1단계는 아마 지금 GS라는 기업이 민간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2-2단계 1종과 2-3단계 2종은 준설도 토기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마 25년 이후쯤에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달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작년 5월, 6월경에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 이제 2월부터 3월에 거쳐서 3월달에 거쳐서 지역별 중간 보고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평택 당지나 2종 면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기가 됐었고, 평택 당지나 2종 면적 유지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 검토를 거쳐서 최근에 관계가 의견 조회까지도 1차로 실시를 한 상황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평택 당지나 항만 배후단지 수요는 307만 제곱미터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비해서 전체 공급은 아마 586만 제곱미터 정도로 공급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수요 대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정 면적 유지에 대한 평택 시와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을 해서 2종 항만 배후단지 면적을 기존과 비교해서 유지하는 안을 최우선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역의 측량 변화에 따른 미세 조정은 조금 있지만 거의 유지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완충 녹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1, 2종 사이에 저희가 완충 녹지도 좀 일부 배치를 하는 계획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단지 입지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앞선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이나 인천에서 항만 주변의 주거단지가 입지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종 배우단지에 어떤 기능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아마 평택시와 사업 시행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만과 관련한 이제 실수요자 대상의 시설의 입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토론자분들께서도 그런 지원 기능이나 기능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개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단순히 주거 기능을 많이 넣을 것이 아니라 수요자 대상의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당연히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많은 유한 계획들을 검토를 하지만 아무래도 지역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종 저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평택시가 참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평택시가 좀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택 배우단지 개발의 배경과 연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4차 항만계 지금 현재 준비 중이신데 이종 면적의 유지, 평택강진항의 이종 면적은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2종 사이에 완충을 할 수 있는 녹지나 뭐 이런 주거단지 입지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고 단순 개발 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기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항만 배우단지 발전과 관련해서 평택시와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평택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택시 김상철 항만수산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앞선 토론자분들께서 간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한 의견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앞서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항만배우단지가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항만도 비슷한 상황인데 부산을 빼놓고 항만들이 대부분 물동량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평택항도 2011년 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물동량이나 주변 선박수 그리고 자동차 처리 화물수가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컨테이너 화물만 약 더블 정도가 인크리스 됐는데 이게 부두만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화물이 물동량이 창출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동량 창출이 필요해서 배우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비용 대비 투자 효과가 좀 높습니다. 배우단지가 기대 효과라는 것은 기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됐던 PCTC 컨테이너 4개 선석은 투자비가 약 2,500억이었고요. 지금 화물 운송하는 종사자들까지 합해서 한 2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지금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된 전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컨소시엄을 해서 1단계 43만 평을 개발했는데요. 여기 투자비가 한 878억입니다. 근데 현재 16개사에 8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 물동량 창출 측면에서는 항만 배우단지 개발 및 활성화가 굉장히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종 항만배후단지 경우에는 고용 창출 효과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만 같은 경우는 단순 농무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고급 기능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평택항은 인천이나 부산항과 달리 항만 역사가 짧다 보니까 항만이 개발되고 부두가 건설되면서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이 대부분 부산이나 광양에서 유입된 인원입니다. 평택 지역 내에서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은 항만노조 근무 인력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평택항의 물동량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종이든 2종이든 배후단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평택항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가능한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개발 면적은 178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 가능한 면적은 약 200만 평으로 총 개발 가능한 면적은 378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 배후단지가 필요한 부분은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가로 확보하면 될 것이고요. 이종에 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총론에서는 다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항 개발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의 문제점을 보면은 저희들 부두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었었고요. 정부 재정 투자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평택항 총개발 사업비는 5조 9천억 정도인데요. 이 중에 국비가 43%, 나머지가 이제 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외곽 호환이나 방파제 같은 필수 항만 시설에 국비가 많이 투자되었고요. 무두건설에는 23%만 투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택항은 민자로 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배후단지를 넘어오다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나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재정 투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투자를 했고 민간이 투자를 해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2-2단계 38만 평에 대해서 정부 재정 투입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평택항 한해 개발 예산이 한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부 재정 투입을 해서 개발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자를 개발하더라도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는 곳이 준설도 투기장인데 부두 개발하고 항로 준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준설도 투기 시기가 계속해서 딜레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종 같은 경우는 수출입 위주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거고요. 이종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종 배후단지의 여건을 고려해서 도입할 수 있는 형태가 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항만물류 서비스 중심형이 있고요. 해양관광형이 있고 도시서비스형이 있는데 평택시는 해양관광형 배후단지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평택고 관광단지 그리고 이종 항만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부권역에 관광 레저까지 조금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저희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토론자들 주요 발언 내용을 보시면은 이종 배후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고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평택당진항 이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한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이종 항만 배후단지의 주거시설 수요는 16,493세대를 배출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2010년전부터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그 경기경제사육청 픽스지구 그리고 현덕지구 그리고 평택고 관광단지 관련 부서까지 협의를 끝내가지고 가장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주거 시설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냐 해서 판단을 해서 내린 게 평택시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3,500세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계획했던 16,900세대보다 거의 30% 이상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보면은 평택 당진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그 상근 인구는 71,3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거기서 거주는 하지 않을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거주를 할 거라는 얘기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상근 인구는 더 늘어나겠지만은 그럼 3,500세대는 얼마 정도 되겠냐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5%의 주거 시설이 많냐 적냐를 따져보면은 뭐 보시는 분들의 판단 기준이 따르겠지만 저희들은 과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그 항만배후단지 내에 환경 문제가 열악한데 왜 굳이 주거시설을 넣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택항의 미세먼지는 중국발 대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충남과 경기권역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발생량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 평택항 인근보다 안성 지역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항만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양보다 중국발이나 다른 요인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항만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딴 곳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서부부의 그 양곡하고 사료분류를 취급하는 일반 좌파부도 4개 선석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와서 환경단체에서도 걱정을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비괄층 항만공사를 해서 전용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보면 미세먼지 발생量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택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려가 되고 그게 주거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면은 추가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지정해서 전용 창고를 확대를 해서 이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걸 줄여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항만배후단지에서 배치되는 주거시설을 없애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서부도 4개 선석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는 화양지구 그리고 현덕지구, 포성지구 그리고 포성 산단에 있는 공동주택에 다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종에 계신 분들은 그 미세먼지를 마셔도 되고 주거시설은 마시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거시설이 없으면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이종 항만배후단지가 배치되고 계획되고 추진되는 사항은 일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 속에는 관광이나 레저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 특히 일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거시설은 필수시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항만들과 비교해보면 평택항의 이종 항만배후단지가 55만 6천 평으로 부산광양 인천 합한 것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 뭘 반증 거냐 하면은 부산광양 인천은 항만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 없지만은 평택항은 그런 시설이나 주거시설이나 기타 근린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종 배후단지 안에서 이것을 배치를 하고 일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사업 지역과 협의를 거쳐서 주거시설을 최소화했고 평택고 관광단지와는 관광시설이 중첩되지 않게
협의를 끝내서 기본적인 개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의 우려사항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허수영 서기관님이 말씀해 주시다시피 2종하고 1종 사이 완충 녹지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화양지구에서 항만배우단지에 오시는 게 한 20분이면 되는데 부집이 항만배우단지 내에서 주거시설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안중에서 주거하시는 분보다 송탄이나 시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화양지구에 주거단지가 들어와도 평택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화양지구에 다 들어가면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육 문제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문제에 따라서 송탄에도 주거하실 수가 있고 본청에도 근무하실 수가 있고 안중에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종배우단지에 들어가는 주거시설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1종과 2종 배우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꼭 거기에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주거시설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400세대를 3,500세대로 줄였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도 있었고 주변 개발 사업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나머지 개발 면적에 대해서 해수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종 배우단지 면적이 부족하다면은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다 부족하다면은 지금 항만건설 예정지가 많습니다. 그곳에 개발 계획을 추가로 수립을 해서 일종 배우단지를 더 추가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이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개발 안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면적만을 줄이는 것을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아까 김기수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만배우단지 내 개발 가능 면적이 한 380만 평 되는데요. 적어도 한 15% 정도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항만정책과하고 협의되는 게 해양생태공원하고 친수공간 해가지고 약 40만에서 50만 평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몇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해수부 계획에 반영되고 그게 현실화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자라는 우리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시나 시민단체들이 공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시 김상철 항만수산과장님께서 항만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1종이든 2종이든 배우단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여러 가지 평택과 평택항의 발전을 바라보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평택 발전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토론을 해주신 여러 우려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항만이 좀 더 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공원, 그리고 친수공간 등에 대해서 해수부에 대해 건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5분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질문해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